암호화폐가 이제 성숙해졌고 주류가 됐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비트코인은 견고하게 가격을 좋은 흐름으로 유지해주고 있는 가운데 중동의 지정학적인 불안에 대해서 트럼프의 중동 특사 위트코프 또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가 포괄적인 평화 합의 원한다. 단기적으로 휴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다시는 또 이런 중동의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괄적인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합의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만큼 중동의 지금 전쟁이 재발되는 그런 확률 매우 낮아진 상황이며 당분간은 중동 이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드렸던 은행들의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SLR이 지금 이번에 연준 투표를 통해서 찬성 5표, 반대 2표로 인해서 제한이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조 달러 규모의 국제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제한이 될 것으로 보이고 주요 변경 사안이 지주회사의 자본 요건 현행 5%에서 4.5%로 혹은 더 낮게 3.5%로 하향하겠다. 그리고 은행 자회사의 자본 요건 또한 현재 6%를 4.5%로 하향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부양하고 유동성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지금 연준이 칼을 뽑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 금리를 직접적으로 내려주지 않아도 연준이 뒷단에서 유동성 경색을 막기 위해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SLR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완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굉장히 하반기 유동성에 중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파월 연준 의장 후임 조기 지명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트럼프가 얘기한 거 금리 인하에 협조적인 인사 물색하겠다. 다음 이제 파월 임기가 2026년 5월 달에 끝납니다. 그 이후부터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금리 인하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유동성 풀고 시장 부양해줄 사람을 뽑겠다. 이런 메가톤급 발언을 해줬고 그리고 최근 파월의 완화적인 스탠스에 따라서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금리 인하 확률은 12%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7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24%로 2배 이상 상승하면서 7월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더욱더 재밌는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7월 혹은 9월부터 금리 인하가 재개될 것이고 2026년까지 계속적으로 금리는 내려가는 그런 국면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반기 우리가 시장을 기대해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본격적으로 2026년 4월 FOMC 이후부터는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던 대로 금리 인하 잘하는 연준 위원장 트럼프 말 잘 듣는 사람이 앉게 될 거고 그 이후부터는 더욱더 가파르게 금리를 내려주면서 유동성을 풀어주는 연준 의장이 앉을 수 있다라는 장기적인 가능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월은 이번 의회 청문회에서 또 크립토 시장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이제 성숙해졌고 주류가 됐다라고 파월이 얘기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파월은 크립토 시장에 관심이 없어 보이고 회의적인 스탠스를 보였지만 지금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 주류가 됐다라고 표현을 했으며 추가적으로 덧붙인 말 은행은 암호화폐 산업에 은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고 암호화폐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즉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은행 니네 이제 크립토 시장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혁신 추진하고 인프라 구축해. 굉장히 큰 변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과 주식 대표적인 위험자산들이 동조화가 심화되면서 하반기에 유동성 공급과 금리 인하 재개 기대감으로 지금 달러를 회피하고 이러한 위험자산들로 달러가 전부 다 이동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 또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비축을 위한 계획을 지금 계속해서 의논하고 토의하고 마련하고 있다. 기존 같은 경우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집하기보다는 압수한 것들 팔지 않고 우리가 준비금으로 비축하겠다 이런 스탠스였다면 이제는 추가적인 비트코인 매수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하반기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금을 조금만 팔고 이것으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는 이러한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어마어마한 하반기에 강세 트리거이자 수요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립토
태스크포스 헤드인 헤스터 피어스 위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 현물 상환이 곧 승인이 될 거고 시작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디지털 자산 분야의 전통적인 ETF 구조에 더욱더 가까워질 거다. 현재 지금 출시된 크립토 현물 ETF 같은 경우는 현금 상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ETF를 사고 팔 때 비트코인으로만 주고받는 구조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받으면 그것을 팔아서 시장가로 던지고 나서 달러를 확보하고 그 달러 가지고 또 비트코인 사면서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인 구조 그리고 시장에 매도를 했을 때 하방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지금 현금 상환이었는데 현물 상환으로 한다. 사거나 팔거나 할 때 비트코인으로 주고받으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가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이것을 지금 헤스터 피어스가 곧 도입이 될 거고 SEC가 승인을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밝혔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법안을 추진하고 승인까지 받았던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 또한 최근 신규로 발의된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과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지니어스 법안이 올해 안에 빠르게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촉구를 하고 압박을 해주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일가의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또한 스테이블코인 감사를 곧 공개할 것이며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또한 미국에 상장할 수 있다라는 지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일가의 크립토 대표 프로젝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은 지금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패권을 가져오고 그리고 미국 주식 시장에도 상장하면서 몸집을 키워가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는 트럼프의 아들들 장남 차남 모두 핵심적인 인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본인 가족들의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크립토 산업을 밀어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소식이 들렸는데 미국의 연방주택금융청 FHFA 국장이 가상자산을 주담대할 때 자산으로 인정하는 준비를 적극적으로 지금 지시를 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상자산이 제도권 편입 흐름에 그리고 주택금융시장까지 확대된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에서 주담대 받을 때 가상자산 또한 자산으로 인정해준다라고 하면 더 많은 대중들의 채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들의 세일러 형님 또한 해당 내용을 인용하면서 비트코인은 미국 주택 시스템에 의해 준비자산으로 인정받았으며 이는 기관의 비트코인 채택과 담보 인정의 결정적인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줬습니다. 파월이 말한 대로 점점 암호화폐가 단순히 가상의 화폐가 아니라 주류 금융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고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메타플래닛은 이번에 120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면서 이로써 총 12,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 매수하는 거 보면 오히려 세일러보다도 더욱더 많은 물량을 매집하고 있고 이러한 기업단의 비트코인 매수세도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 블랙스톤의 임원이자 테더의 공동 창업자 또한 스펙을 통해서 1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모금해서 어떤 것을 지금 매입하려고 하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 3대장을 포함한 상장 암호화폐 준비금을 만들기로 했다. 테더 또한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1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기 때문에 이러한 테더의 공동 창업자가 엄청난 기금을 모집해서 이 세 개의 메이저 코인들을 매수한다. 어마어마한 수요가 발생될 수 있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 준비금 채택을 발표했던 게임스탑 또한 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추가 발행해서 비트코인 매수를 하기 위한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장사들과 대형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수세는 멈추지 않고 훨씬 더 빠르게 엑셀을 밟아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유명 투자 은행인 번스타인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비트코인 간접 투자 주식인 코인베이스 목표 주가를 510달러로 상향하면서 가상자산의 유니버셜 뱅크로 성장할 거다. 지금 코인베이스가 최근 들어서 역사적 신고점 부근까지 엄청나게 치솟았는데 이거보다도 64%나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거다. 그리고 코베 주식이 상승한다라는 거는 당연히 비트코인 수요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인 전망이라고 볼 수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는 처음으로 중국 본토의 증권사가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중국도 지금 홍콩을 앞세워가지고 이 크립토 시장 패권을 잡기 위해서 뒷단에서 계속적으로 스멀스멀 들어오고 있으며 어느 시점에는 중국도 발표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가상자산 거래, 비트코인 거래 금지하고 막았지만 우리도 다시금 개방하겠다. 그 소식이 만약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또 하반기에 어마어마한 비트코인 수요로 작용될 수 있는 잠정적 호재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더의 CEO 아르도이노 같은 경우에 최근 공식 석상에서 2025년 말까지 테더가 최대의 비트코인 채굴 업체가 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1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채굴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뛰어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되면 채굴 경쟁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고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라고 볼 수 있는 해시레이트가 상승한다.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도 해시레이트에 수렴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또 중요한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EU 집행위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재밌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유럽 중앙은행이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발표를 강행했다. 지금 EU 중앙은행은 스테이블 코인 위험하다. 통화 패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 얘기하는데 EU 집행위는 스테이블 코인은 혁신이며 이런 거 규제안만 잘 짜가지고 추진해주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금융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채택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국내 시장도 비트코인 현물 ETF 나왔을 때 정부가 ETF 거래 못하게 막고 스테이블코인 인정하지 않다가 지금 돼서야 나중에 선진국들과 미국 이러한 대형 시장들이 전부 다 ETF 채택하고 혁신 추진하려고 하니까 뒤늦게 승인하려는 모습. EU도 지금 그러한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와 국민은행에 이어서 하나은행 또한 스테이블코인 상표를 출원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도 패권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고 스테이블코인 1위인 테더도 최근 발행량이 사상 최대치를 찍었고 서클도 지금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지난 30일 동안만 해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총이 무려 56억 달러나 증가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폭등했고 특히나 이더리움에서 대다수의 스테이블코인이 발행이 됐다라는 거. 스테이블코인 중요하고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성장한다. 당연히 크립토 시장도 성장합니다. 근데 그러한 스테이블코인 원료가 되는 디지털 달러를 지금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가장 많이 발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이더리움에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 코인 채택이 무려 75만 명이 넘는 주간 고유 사용자를 찍으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하반기는 이더리움도 계속해서 트래킹해서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들어서 가장 많은 크립토 섹터에 투자가 들어왔던 부분도 이런 식으로 인프라 섹터와 디파이 섹터에 엄청난 투자가 들어왔다. 이 인프라 섹터, 디파이 섹터 모두 다 어떤 거와 연관이 깊습니까? 레이어 1 그리고 이더리움의 관련성이 깊은 크립토 핵심 섹터들인데 여기에 엄청난 VC들의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 이더리움과 레이어 1 인프라 시장을 굉장히 알트 시장에서는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베스코와 갤럭시 또한 솔라나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이제 9개의 발행사가 솔라나 현물 ETF를 출시하기 위해서 몰려있는 상황. 제가 봤을 때 솔라나 현물 ETF 승인이 굉장히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의 솔라나 현물 ETF 신청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에 따라서 솔라나의 고래들 또한 어마어마한 자금을 이동시키면서 ETF 승인 전에 굉장히 큰 준비를 수면 아래에서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 마쳤던 대표적인 베팅 플랫폼인 폴리마켓에서 올해 솔라나 현물 ETF가 승인될 확률 베팅을 했는데 지금 90%가 넘는 상황입니다. 불과 올해 4월 달만 해도 승인 확률 66%에서 지금은 90%까지 올라왔고 90%라는 사실은 웬만하면은 올해 솔라나 현물 ETF 출시된다라고 지금 모두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비트캐쳐 대표 코인 중 하나인 솔라나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놓지 말고 주목을 해서 가야 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제가 와이오밍주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네트워크에 솔라나와 앱토스가 고려 대상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앱토스도 우리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앱토스의 탈중앙화 거래소 볼륨량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면서 본격적으로 앱토스 생태계도 커지고 있는 만큼 앱토스도 당분간 트래킹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크립토 시장의 이런 베어리시한 약세 심리가 높아졌다가 지금은 이 빨간색 강세 심리로 완전히 돌아서면서 시장도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연준의 완화적인 스탠스에 따라 다시금 불리시하게 심리가 180도 바뀐 것을 알 수 있고, 지금 투자자별 매수의 흐름, 축적의 흐름을 보면 1000개에서 10,000개를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이 다시금 어마어마한 축적을 이어가고 있고, 10개에서 1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상어들도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팔고 있는 거 10개 미만의 개인들과 리테일들은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다. 완전히 고래들과 개인들이 상반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움직임은 여기서도 나옵니다. 장기 홀더의 지금 공급이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높게 치솟았다. 근데 보통 장기 홀더들은 언제 비트코인 이렇게 축적하고 공급을 늘립니까? 단기적으로 바닥 구간에서 장기 홀더들은 물량을 사고, 그리고 반대로 고점 구간에서는 물량을 전부 다 털고 나온다. 근데 지금 자리에서 전쟁이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장기 홀더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했다라는 거는 다음 페이지를 예상을 하고 지금 이런 움직임을 가져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 들고, 더욱더 직관적인 온체인 데이터, 라지 인베스터, 대형 투자자들은 지금 비트코인을 최근 4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오히려 빠지면 더욱더 축적하고 보유한 반면 리테일 개인 투자자들은 물량을 전부 다 던져버리면서 시장에서 도망을 친 상황입니다. 실제 그리고 고래들의 포지션 심리 또한 바닥을 찍었다가 다시금 이런 식으로 고개를 들어주고 있는 만큼 고래들이 다시금 시장에 복귀를 하고 개인들은 전부 다 물량을 던져주고 상반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계속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비트코인 차트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이 수렴 상단부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렴 상단 3번이나 저항을 맞은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압력을 받고 있지만, 이 구간을 확실하게 이번 주에 돌파해가지고 직전 고점인 108.9K, 109K 위에 비로소 비트코인이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본격적으로 7월부터는 역사적 신고점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큰 랠리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수렴 상단 저항을 맞고 조정을 받더라도 이 수렴 하단이자 20일과 50일 이동평균선이 맞물리는 대략적으로 104에서 105K 구간 지지를 강하게 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104에서 105K 지지를 잘 받아주는지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파이어 차트도 체크를 해보자면, 최근 잠잠했던 갈색 고래와 보라 고래, 이 대형 고래 모두 고개를 들어주면서 다시금 매수세에 동참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고, 하지만 하단에는 이렇다 할 매수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뚫어야 할 구간은 110K의 매도벽이 위치를 하고 있는 만큼 이 의미 있는 라운드 피겨 가격인 110K를 확실하게 돌파해 주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변하지 않는 본질, 해당 사진 같은 경우는 미국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현금의 비율을 보면 엄청나게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현금이 바닥이 났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은 똑똑해졌고 인플레로 인해서 은행에만 돈 넣어 놓으면 계속해서 달러가 평가절하되면서 돈이 삭제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지금 은행에 예금, 적금들 게 아니라 비트코인 혹은 미국 주식들, 기술주들을 담아 놓으면서 물가 상승 압력과 달러의 평가절하,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하반기에는 더욱더 강력한 금리 인하와 함께 SLR 규제 완화까지 머니 프린터가 켜질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자산들의 상승 흐름을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하반기 충분히 유동성의 흡수제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이 이런 본격적인 유동성 완화 장세가 펼쳐진다라고 하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하고, 올해 상반기 힘들고 어려웠던 시장을 잘 버티고 살아남으신 만큼 하반기 시장까지 제대로 승리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킹하시면서 이번 사이클 끝까지 잘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